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어스 연동에 대해서 실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어스 연동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그 오어스의 로그인 기능만 추가로 붙인 오픈 아이디 커넥트가 대세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가지고 실제로 구글 연동과 키클락이라고 하는 사용자 전문 기반의 사용자가 직접 오아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밋이라고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표시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 오아스 연동을 붙이는 것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는 저의 임의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그거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선택의 자유에 따른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픈아이디 커넥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아이디 커넥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오어스 2.0 프레임워크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어스 2.0 같은 경우는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IETF, RFC의 6749와 6750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인터넷상에서 인증을 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 openid.net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일부분에 어떤 화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보신다고 하면 오픈id 화면에서 이 하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 대해서 밑으로 해서 한번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연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를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릴레잉 파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말을 하는 거고요. 유저 에이전트는 우리의 브라우저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누가 있냐? 예, 바로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 퍼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퍼슨이 실제로 이 릴레이 파티에 요청을 했을 때 얘가 오픈아이디 프로바이더한테 야 정보를 이 사용자의 인증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픈아이디 프로바이더와 퍼슨 간에 열심히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용자의 어떤 인증, 안정적인 측면을 좀 위해서 그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예, 항상 모든 사용자한테 로그인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느냐? 그 해당 사용자가 로그아웃하지 않고 나가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세스 토큰은 한 시간을 주어서 한 10분 정도라고 이제 하고요. 보통은 리프레시 토큰을 24시간 정도 두고 10분 단위로 뭔가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되면 계속해서 재갱신을 하면서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받아와서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오어스의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접근하는 페이지마다 사용자의 인증을 받는 방법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식을 사용하라고 하면 네, 일단 이게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액세스 토큰을 사용해서 10분, 뭐 20분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제 CJ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CJ 연동을 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글 클라우드 콘솔이고요. 다른 하나는 키클록입니다. 키클록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축한 서버를 사용할 것이고요. 구글 클라우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글 클라우드의 콘솔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글 클라우드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안정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구글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은 당연하게도 프로젝트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이오어스로 만들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뭐 프로젝트 아이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네, 그러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프로젝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화면이 바뀌게 돼요. 물론 이 마이오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만들기는 했는데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의 경우는 단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오어스 연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비용적으로 구글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서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니야? 네, 안 나갑니다.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선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거는 API 서비스에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오시면 여러 개의 어떤 목록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오어스 동의 화면이에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클릭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네, 뭐라고 되어 있죠? 구글 인증 플랫폼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바로 이 구글 인증 플랫폼을 구성을 하셔야 여러분이 구글 클라우드에 계정 정보를 통해 가지고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맨 처음 뭘 입력하라고 하죠? 앱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사용자 지원 이메일은 뭐 저는 저희 이메일을 선택하시고 입력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버튼 눌러요. 그러면 대상이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내부는 여러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GCP 프로젝트는 저의 개인 계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안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이때는 내부도 선택이 가능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개인 계정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누르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연락처 정보를 누르라고 하죠. 이 연락처 정보는 여러분이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는 저희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의 어떤 사용자 데이터 정책에 동의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고 계속을 누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들기 버튼이 나오게 돼요. 네, 이렇게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오어스 인증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오어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걸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 오어스 클라이언트는 구글의 그 오어스 인증 플랫폼에 접속할 클라이언트를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는 어플리케이션 유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 데스크톱 앱을, 이게 아니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름 뭐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런 거 그냥 두시고요. 예, 그냥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어스 클라이언트 생성됐다고 나오고, 제이슨 다운로드라고 하죠? 예, 여기서 제이슨 다운로드 버튼 눌러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러느냐? 구글의 오류예요. 예, 일단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어스 클라이언트 아이디 해가지고 웹 클라이언트 1이라고 나오죠? 네, 이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뭐 이름도 있고 뭐 아까 보셨던 승인된 자바스크립트 원본, 뭐 리드레션 UR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고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가 있죠. 이거 두 개를 여러분이 복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럼 그 클라우드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를 이렇게 복사를 해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이슨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 정보가 담겨있는 제이슨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물론 여러분이 다운로드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구글 클라우드가 2025년 11월부터 약간의 정책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부터는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를 이런 식으로 지금 맨 끝에 한 4자리만 나와 있잖아요. 이 4자리 말고 더 긴 툴 전체적인 문자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보안 비밀번호가 만약에 분실하신다면 예, 찾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에드 스크립을 누르셔가지고 새 보안 비밀번호를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저장을 하셔야 되고 최대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노출되면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강제로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상식이긴 하지만 보안 비밀번호를 코드에 직접적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드 코딩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드 코딩을 하면 여러분들 코드가 어떻게 된다? 네, 만약에 GitHub나 이런 데 노출이 된다고 하면 그날로 끝장인 거예요. GitHub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상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장 버튼 눌러서 보안 비밀번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저장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가시면 뭐 로고 아직 나오긴 하는데 네, 우선은 요거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의 준비는 여기까지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예, 다음에는 실제로 구글 인증을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차례인데요. 구글 인증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뭘로 만들 거냐면, 예, 바로 파이썬으로 만들 거고요. 예, 뭐 자바로 한다? 네, 자바로 안 할 겁니다. 저는 파이썬 플라스크를 가지고 가볍게 보여드리는 걸 하려고 합니다. 예, 파이썬에서 워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친구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책을 쓰면서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여다본 인증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바로 어스릭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어스릭이라는 친구인데 이 어스릭은 OS 클라이언트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OS 연동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능을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를 봐야 되느냐면 실제로 이걸 연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어스릭이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스릭 구성을 하기 전에 설치를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바로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제가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 안에서 일단 구글 어스에 대해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어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글 어스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할 거느냐? 예, 바로 파이썬 가상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파이썬 패키지들 문서를 보시면 타이프 인스톨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단계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일단 UV를 가상 환경을 가지고 먼저 만들 거예요. 가상 환경을 만드는 여러 도구들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UV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UV 하시고요. 이닛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예, 바로 그 템플릿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합니다. 왜 템플릿 디렉토리를 만들어주느냐? 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화면이 있잖아요. 뭐 로그인 하라는 화면. 예, 그런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템플릿 디렉토리 만든 거고, 이건 플래스크가 기본적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쨌든 플래스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우선은 어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환경 파일들을 만들었고, 다음으로 이제 플라스크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해줄 차례입니다. 플라스크 어플리케이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UV 띄우고 플라스크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뭘 한다고 했죠? 어스립 연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스립을 하실 거예요. 자, 어스립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예, 리퀘스트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셔야 돼요. 왜 리퀘스트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느냐? 어스립이 어떤 서버의 메타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준비는 끝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라이브러리 설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예. 요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실제로 나중에 만약에 수정 완료된 거를 배포하신다라고 하면 이 구글 어세 디렉토리만 묶어가지고 배포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안에 보시면은 네, .vmv라고 있을 거예요. 예, 요거는 절대로 보내시면 안 돼요. 여기 나머지 리드미부터 뭐 UV나까지만 보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파이 프로젝트 보시면 지금 저희가 그 앞에서 내렸던 리드 애들 할 때 줬던 패키지 명들이 있잖아요. 이 패키지 명들만 이 파이 프로젝트 2ml에 담기게 돼요. 그래서 UV 락과 함께 이런 것들을 주시면 나중에 아주 편하게 동기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플라스크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가장 기본적인 여러 에디터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고 저도 많이 쓰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메인.점 파일을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py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사용 가능한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지웁니다. 지우고 우선은 플라스크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렌더 템플릿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플라스크에서 가져오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템플릿 데이터를 봐가지고 우리가 저 main.py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니, 레지드 HTML을 만들어주면 되죠. 요거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아주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 다타입까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요. 예. 바디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발로 그리고 모았어. 네, 여기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하나 걸어줘요. 네, 링크를 걸어주는데 링크는 로그인을 할게요. 구글 로그인. 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뭘 해줘야 되죠? 네, 이거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작 확인은 이렇게 합니다. UV 런 띄우고 플라스크 띄우고 잠깐 띄운 다음에 대시 앱은 메인이라고 쓰시고 이게 런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이 포트로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네, 브라우저를 제가 가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하면 뭐라고 나오죠? 헬로 구글 오어스라고 나오고 구글 로그인이라고 링크가 하나 보이시죠? 네, 이걸 클릭하시면 우리가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느냐? 이 로그인 URL에 대한 처리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처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 처리를 위해서는 이 어스릭에 오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죠. 이런 두 개 코드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거 쓰실 거예요. 첫 번째 거 카피 하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워스는 당연히 앱이라고 하는 거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밀어줘요. 이렇게. 네,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OS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되느냐? 예, 이런 정보들을 컨피그레이션에 넣어 주셔야 돼요. 어느 컨피그레이션에 넣어 주느냐? 바로 어느 컨피그레이션이냐면 그 플라스크의 환경 설정 자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피그에 그냥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에 네,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카피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 이제 적절한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적절한 값은 뭘 집어넣느냐? 여기, 참고로, 일단 트위터라는 이름부터 없애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강제로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이건 변경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구글 로그인 할 거니까 그냥 구글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집어넣어야 돼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뭘 집어넣느냐? 아까 우리가 여기서 구글에서 확인했던 정보 있죠? 그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OS 로그인 할 거잖아요. 근데 구글의 어느 페이지로 가서 로그인을 처리를 하고 돌려받을지, 뭐 토큰을 어디서 발급받을지 그런 정보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URL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런 식으로 네, 구글 OS 서버 메타 데이터 언더스코어 URL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네, 나머지만 유지되면 되는데, 이 유지되는 이 URL 정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 네, 바로 구글 홈페이지 오시면, 예, 이런 식으로 오픈 아이디 커넥트, 그러니까 구글 그 신원을 위한 홈페이지 오시면, 탐색문서 쪽에 이런 URL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카피해 쓰시면 돼요. 자, 이거 카피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 우리가 추가한 정보의 어떤 로그인을 위해서 저런 거 사용할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환경 정보까지만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정보 등록을 하려면 이 어스리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시면 예, 뭐가 있냐면 어디 있죠? 네, 네, 이런 그 부분에 있습니다. 플라스크 오픈 아이디 커넥트 클라이언트의 부분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다 카피를 할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다 필요는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저는 뭐 약간 줄바꿈 돼 있는 거, 쓸데없이 줄바꿈 돼 있는 거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단순하게 이 정도의 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OAuth 레지스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스리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첫 번째로 전달된 인자 이름을 대문자로 바꿔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까지만 여러분이 기본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클라이언트 키워드 인자를 주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에 OAuth 로그인할 때 내가 요청하는 정보는 이런 거야 라고 요청할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오픈 아이디 정보 가져올 거고 프로파일 정보 가져올 거고 이메일 정보 가져올 거예요. 예, 구글은 이게 돼요. 그런데 다른 뭐 친구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이런 정보가 조금 가져오기가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느냐? 예, 이게 바로 이 로그인에 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올게요. 여기 라우트 포 인증이라고 있죠? 예, 라우트 포 어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걸 가져와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붙여넣기를 해줘요. 네. 그러면 요 URL 파하고 리다이렉트 가져오라고 하죠. 요거 가져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당연하겠지만 뭐 위에 붙여서 그냥 넣어주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URL 정보만 이렇게 짧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어스 트위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걸로 바꿔줘요. 트위터를 구글로 바꿔줍니다. 네, 요거 바꿔주고요. 네, 뭐 요건 그대로 두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다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수정을 해줘야 되느냐? 바로 요걸 수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가져올 건데 이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는 이 부분이 다른 실제적인 구체적인 메서드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was 구글 유저 인포일 거예요. 이거 맞나? 예, 맞네요. 여기에 토큰 정보를 이렇게 주면 돼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지금 OS 유저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는 그 토큰 정보를 받아요. 토큰 정보를 받지 않으면 서버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토큰이 안 왔네? 그러니까 억세스 토큰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억세스 토큰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그 토큰 정보 가지 않으면 그냥 불법적인 사용자가 접근했구나. 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큰 정보를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토큰은 키워드 인자 이름이고요. 두 번째 토큰은 여기에 있는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느냐? 바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띄워주면 돼요. 다시 띄워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페이지에서 구글 로그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인터널 서버 에러라고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어스립은 이 오어스 통신 과정에서 스테이트 아이디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하는데 그 체크 정보가 일단 보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세션 정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션을 플라스크에서 쓰시려면 시크릿 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정보가 지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뭐 임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는 로그인을 하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뭐라고 나오죠? 억세스가 차단됐다고 나오죠. 원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리다이렉트 URI랑 미스매치 됐다라고 나오죠. 이걸 고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여기 있는 요 오르세부 정보 누르시면 요 주소가 있죠. http에서 authorize라고 하는 이 URL을 복사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구글 클라이언트에 웹 클라이언트 가시면 네, 승인된 리디렉션 URI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URI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하고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자, 거기까지 됐으면 이제 오어스 클라이언트로 로그인할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자, 뒤로 가서 다시 한번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드디어 네, 계정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어떤 마이 워스 서비스로 로그인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계속 버튼 누르시면 이제 로그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음,
제가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페이지가 나오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원했던 유저 인포가 왔느냐, 네, 이 콘솔을 통해서, 터미널을 통해서 보시면, 네, 이런 정보가 찍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구글에서 유저 인포라고 해가지고 실제 사용자 정보를 리턴했다, 반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으면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구글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글은 우어스 연동을 하는 기준이 각각의 프로젝트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지 않는 이상 서로 다른 우어스 이름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로그인 굉장히 쉽죠? 네, 네, 저랑 하시면 굉장히 쉽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밤로스 아저씨는 아니에요. 저 밤로스 아저씨 아니고요. 밤로스 아저씨를 제가 본 적도 없어요. 이름만 알아요. 그분 저를 모르시고요. 그분 돌아가신 지 한참 됐죠. 네. 네, 이제 구글 로그인까지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뭘 할 거냐? 바로 키클록 로그인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키클록 로그인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키클록 우선 로그인 한번 해보고 관리자 로그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자 로그인을 이렇게 관리자 로그인하면 매니지 릴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영역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새로운 영역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뭘로 만들 거냐? 네, 릴리임 저 그냥 마이오 오어스를 할 거예요. 네,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요. 네, 그러면 마이 오어스 화면이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 아까 우리가 거기서 뭘 해줬죠?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죠? 클라이언트 여기서 또 만들 거예요. 자, create 클라이언트 만들어줘요. 아니면 클라이언트 아이디 뭘로 만들 거냐? 그냥 마이 오어스 만들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약간 한글 쓰시면 안 돼요. 한글 쓰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네임은 뭘로 할 거냐?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 띄어쓰기 해도 되고 대문자 써도 되고 사실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요. 네, 그 다음에는 나머지 뭐 클라이언트 인증 뭐 등등등 나오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뭐 뭘로 하냐? 예,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일단 세이브 할게요. 자, 일단 세이브가 다 됐습니다. 네, 뭐라고 제가 해서 또 메시지는 못 써가지고.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가 됐어요. 그럼 뭘 확인해내냐? 바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 여기서도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확인해내느냐? 이 클라이언트 스코프에 오시면, 네, 클라이언트 스코프이 아니라, 이 세션, 어디지? 음, 네, 잠시만요. 제가 어디, 네. 그게 아니라, 네, 클라이언트 스코프에 오셔야 돼요. 아닌가? 일로 오신가? 어디서 확인했는지 기억이 또 가물가물한데. 네. iOS 오셔서, 요 화면에서 하나씩 누르다 보면, 음, 이게 뭐지? 음, 네. 이거를 선택하셔야 되는구나. 클라이언트 어스틴테이션을 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네, 깜빡했어요. 이거 해서 보시면 크레덴셜 쪽에 클라이언트 스크릿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챙겨 놓으셔야 돼요. 이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가 끝났어요. 네, 준비가 끝났는데 이 다음에 뭘 해줘야 되느냐? 키클럽은 아직 유저 정보가 없죠. 그래서 유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유저 저 간단하게 만들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일단 세이브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리카이어 유저 액션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크리에이트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사용자에 대해서 강제로 비밀번호를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강제로 비밀번호를 넣어줘야 되느냐? 원래는 키클럭에서 SMTP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 사용자한테 메일이 가독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그런 SMTP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패스워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만들어지게 되면 크레덴셜 탭에 오셔가지고 셋 패스워드를 눌러주고 패스워드를 사용한 패스워드를 넣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템포럴이라고 이게 기본값도 있는데 이 기본값도 있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나중에 요 아이디 요 패스 이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비밀번호 바꾸라고 해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템포럴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이브 눌러주면 정말 패스워드 설정할 거냐고 물어보죠. 네, 할 거예요. 네. 자,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뭐 해줘야 되느냐? 바로 어스리를 사용해서 다시 로그인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거 로그인은 굉장히 쉽습니다. 방금 만들어줬던 구글 어스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구글 어스를 키클럭 어스로 바꿔줄게요. 어? 응? 아, 네. 강의할 때 꼭 외우는데 뭔가 하나씩 빼먹어요. 이 키클럭 어스로 복사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키클럭 어스 들어가서 일부 설정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변경할 거냐? 예, 이런 정보들을 일부 변경할 거예요. 자, 이 정보 어떻게 변경할 거냐? 아까 복사해왔던 정보 있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넣어줍니다. 예, 제가 요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직 안 나왔어요. 죄송해요. 그다음에 키클럭이라고 바꿔줄게요. 구글 대신에 키클럭이라고 바꿔주면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키클럭으로 바꿔줘요. 네. 아까 얘기했죠. 네, 이거 첫 번째 임자 이름을 대문자로 바꿔서 자동으로 찾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 프로파일 정보는 네, 그냥 이거는 프로파일 빼고 이메일까지만 남겨두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키클록을 다 이걸 바꿔줘요. 구글을 키클록으로 바꿔줍니다. 네, 여기까지만 바꿔주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뭘 할 거냐? 네, 제일 중요한 요거를 바꿔줘야 합니다. 메타데이터 URL 바꿔줘야 돼요. 이 메타데이터 URL 어디서 있느냐? 네, 뭐 이런 거 찾으면 나오시긴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강제로 이제 찾아 놓은 정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정보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서버 메타데이터 URL이라고 여기 있는 여기 이 앞에 도메인 부분은 다 동일한 거고, 도메인은 바뀔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URL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뀌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마이워스키.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릴레임의 영역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마이워스 투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네, 매니지 했을 때 여기 있는 마이오어스 이걸 클릭해서 보면 이 클릭해서 보는 게 아니죠. 네, 이게 여기 있네요. 뭐지? 딜렘 세팅 보시면 이게 저도 자꾸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어디있지? 그냥 마이오어스 누르면 되겠네요. 네. 아닌데? 네.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요거 이러면 안 돼요. 네, 요거 원래 이름이 그 저기여야 합니다. 뭐냐면 계속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돼요. 네, 띄어쓰기를 넣으면 안 되는데 띄어쓰기 넣었네요. 뭐 어쨌든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뭐 안 되면 띄어쓰기 없이 다시 만들면 되죠. 네, 이렇게 한번 이러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네,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my was 제가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네, my was 이렇게 쓰시고요. 나머지 정보는 좀 다시 아까 밟았던 절차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myOS죠. 네. 그 다음에
이거 하고, my OS, 이거 하시고, next,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인증 부분을 오프에서 온으로 바꿔주고, next, 그 다음에 이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세이브. 네. 그 다음에 위키 정보 오시면, 아까 크레덴셜에 오시면 정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정보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메인.html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구글 로그인 한다고 했지만 여기는 피클 로그인이에요. 피클로 로그 오아스. 이것도 구글에서 피클로 바꿔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이제 구글 서버를 띄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클로 서버를 띄워보도록 할 거예요. 띄우는 방법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만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로 와서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피클로 오어스라고 나오죠? 이 로그인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리다이렉트 URI가 없다라고 나오죠? 이게 왜 없다라고 나오지? 네. 아, 이거 없다라고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있는데요. 이 정도 있고, 리다이렉트 URI가, 인발리드 하다. 왜 인발리드지? 다시, 네. 이거 붙이면서, 아, 맞네요. 리다이렉트 URI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이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정보도 키클라 로그인을 할 때 넣어주셔야 돼요. 이 클라이언트 쪽에 오셔가지고, 밸리드 리다이렉트 URI, 아니지. 네, 여기 지금 모든 걸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 그럼 원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되지? 응? 인발리드, 응?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리다이렉트 URI가 어떻게 나오는지. 응, 이렇게 나오는데, 뭘까요? 이거 또 왜 안 될까? 네, 제가 정말 힘든 부분이 간혹 가다가 안 될 때인데, 왜 안 되는지를 파악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우선은 큐클로 아까 제가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음, 네, 안 될 게 없는데 안 됐네. 왜 그렇지? 다시 한번, 네, 코드 들어와서, 그냥 큐클로 오픈 아이디 이메일 남겨놨고, 어플라이드 리다이렉트 URI, 큐클로. 음, 네,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음? 리다이렉트 URI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바꿔볼까요? 네. 안 돼.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제가 제일 기피하는 상황인데,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정말. 마이어스. 네. 어, 왜 인발리드 파라미터가 나오지? 네, 이 정보도 그대로 있는데, 그죠? 네. 네, 맞는데요. 이거 이상하네.
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음, 얘를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재미나이가 또 헛소리할 것 같긴 한데. 아, 네. 뭐 정보 수정을 하래요. 네. 지금 루트 URL이 아마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루트 URL 한번 바꿔볼게요. 127.0점 이걸로. 근데 이상하긴 하네. 네. 안 될 게 없는데. 네. 세이브. 네. 이렇게 그 루트 URL을 바꿔주시고요. 세이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로그인을 한번 시도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로그인하면, 네. 이제는 로그인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보 입력을 할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사용자 정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인인을 하시게 되면, 어, 저 아까 사용자 안 만들었나 봐요? 네. 그러네. 제가 또 사용자를 안 만들었네요. 네. 이거 다 필요 없고, 유저 그냥 크리에이트 하신 다음에, 크레덴셜에 와서 새로운 패스워드 설정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새로 만들면서 이거 깜빡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키클럭에 의해서 로그인 설정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이런 정보 입력하라고 하죠. 네, 입력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써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키클럭 로그인이 이루어져서 그, 그 다시 터미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키클럭이 던져진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쉽죠? 네, 구글 오아스 로그인과 비교했을 때도 코드는 거의 바뀌지 않으면서 몇 가지 정보를 교체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글 인증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쉽죠? 네, 굉장히 쉽다라고 저는 네, 저만 이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쉽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스트림 및 연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트림 및 연동.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저 스트림 밋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림 밋을 한번 어플리케이션 짧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밋 어플리케이션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코드 작성 등등등이 나오잖아요. 예, 일단 이거 두시고요.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UV 이닛 한 다음에 새로운 폴더. 그래서 스트림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스트림 테스트 오셔가지고 UV 애드 스트림 립 하고 뭐 판다스도 여기서 설치를 필요로 하니까 판다스도 설치를 해주고 넘파이도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잠깐 통화가 그 치과 치료 받고 있어가지고 전화가 잠깐 왔는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스트리밍 통해 가지고 코드를 좀 만들었고요. 예, 그냥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프로젝트 만들었으니까 이거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 main.py를 한번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코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 스트림이 run 명령을 쓰라고 하죠. 네, 이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V run 스트림 립 run 하고 그 다음에 main.py를 이렇게 편집을 우리가 편집했으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입력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드디어 스트림이 기본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쉽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스트리밋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거 보고 쉽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저의 스트리밋 수준은 정말 소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될 거냐? 네, 스트리밋에서 오어스 연동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오어스 인증 추가해줘.
네, 이럴 때는 이제 제미나이 같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면 참 좋죠.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라고 하죠. 그래서 uv add string 및 네, was 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was 연동에 필요한 또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추가해 줄 거냐? 네, 바로 이런 정보들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정보를 추가를 하려고 보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네,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이런 거 출력하라고 하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미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잖아요. 이걸 안 보여주고 이 정보를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약간 좀 얘기를 다시 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쭉 또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갖다 복사하시면 돼요. 네, 이런 코드 그대로 있는 거니까 네,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영역 바로 어떤 영역이냐? 네,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정보를 넣어줄 건데 이 정보는 아까 우리가 키클락 썼던 이 정보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키클락 연동한다고 약간 코드를 바꿨죠? 네, 이거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한 다음에 myOS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바꿔줘요.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정보는 됐어요. 근데 이 정보들은 지금 없죠. 뭘로 돼 있죠? 구글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구글 거 대신에 여기서 데이터를 확인해가지고 정보를 바꿔줄 거예요. 일단 authorize URL을 바꿔줄 겁니다. 이 authorize URL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URL을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링크 복사하고요. 네. authorize URL이니까 얘는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토큰 발금 URL은 굉장히 쉽죠. 요거 대신, was 대신 토큰만 넣어주면 돼요. 예, 이렇게 토큰을 넣어주고요. 예, 그 다음에 리보크 정보가 있죠. 요 리보크는 요거를,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URL, 네, end session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예, 그 다음에 구글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바꿔줄 거예요. 뭘로? 키클럭으로. 예, 아이콘 뭐 그대로 두고요. 네, 이거 할 거 없으니까. 네, 요거는 로컬호스트 대신에 127.0.0.1 다음에 콜론 8501 써주시고요.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프로파일 없앨 거예요. 네, 없앨 거고 키는 구글 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키클럭으로 바꿔줄 겁니다. 네, 중요한 정보는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여러분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 기본적으로 정보 요 정도 우리가 수정해줬죠? 네, 요 정도 수정해줬고 다시 프로그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해서 다시 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오죠? 접근 제한된 대시보드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인증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구글 계정 로그인하고 하라는데 우리 구글 계정 없어요. 이거 키클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리다이렉트 URI가 안 맞는다라고 나오죠? 네. 아,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네, 이 도메인 IP로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프로 로그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또 깜빡했네요. 여기는 키콜로 아까 5000번이었잖아요. 이건 8501인데. 네, 아까 여기 마이오어스 오셔가지고, 이 URI를 8501로 바꿀게요.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바꿨고, 네, 다시 그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로그인이 됐어요. 그래서 키컬로 간단하게 그냥 저런 뭐 루트 URL 정도 수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뭐 드디어 이제 다시 로그아웃이 되고 키컬로 로그인해서 다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증을
시클로그에 대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오아스 로그인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만들어진 어스립이라든가 스트리밍 오아스 같은 그런 패키지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무엇보다 파이썬에서 굉장히 쉽게 오아스 연동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동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게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영상으로 또 찾아뵐 것 같은데, 그때 설명하면 좋을지, 뭘 살펴보면 좋을지,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 하시고, 좀 지켜봐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막 콧물 흘리고, 약간 좀 코맹맹이 소리 뭐 등등도 이렇게 하고 약간 조금 화면이 이상하게 바뀌었다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